안녕하세요. 창성고 1학년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 새 단원 3단원에 들어왔습니다. 3단원이 이제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라는 파트인데, 그 단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교과서 169쪽에서 170쪽에 있는 제1차 세계대전과 전후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하고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전후의 세계라고 해서 지금 여기 보면은 3단원 이제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 시작하는데 우리가 지금 세계사와 관련된 부분이 여기 이제 단원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얘기했지만은 근대 개항기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세계 정세 흐름도 여러분이 조금은 알아야지 한국사가 연계해서 이해하기가 조금 편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역시나 이제 연대가 이렇게 연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연포에 보면은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시점 중요하다고 했죠. 1914년에서 1918년까지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그 18년 사이에 보면 이제 러시아 혁명이 있게 됩니다. 이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그 1차 세계대전에서 빠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전쟁 이후에 파리 강화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전후 문제들을 결정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년대에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워싱턴 회의를 개최를 하게 된다라고 이제 그때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그 다음에 22년에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련이 수립되는 시기이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로 연대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바탕으로 정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그 학습 목표로 제시된 게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의 전개 과정을 정리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전개 과정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거고, 두 번째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정세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뭔가 구도가 그 세계 판권 구도가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이전과 이후가 변화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미리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1910년대 일제 식민지 지배가 시작이 되고 그 세계대전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다양한 일들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과정을 조금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죠. 본문 내용 선생님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다라고 되어 있네요. 제국지 열강의 세력 다툼과 식민지 쟁탈전이 전개되면서 이제 요게 이제 원인이 되겠죠. 유럽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탈리아의 삼국 동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국 동맹과 그 다음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삼국 협상으로 나누어서 대립을 하게 됩니다. 두 세력의 대립으로 다양한 원인들, 배경들로 대립의 구도를 갖추고 있었는데 발칸 반도의 위기감이 고조가 되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베를린 회의라고 해서 그 이전에 발칸 반도의 여러 나라 국가들을 분할하고 그런 과정에서 오스트리아가 보스니아를 세력권 안에 두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오스만 제국의 쇠퇴로 이 세르비아 등 발칸반도의 여러 민족이 독립하는 상황에서 대표적으로 범슬라브주의 를 내세운 러시아, 그 다음 범게르만주의를 내세운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여기 안에서 이 오스만 제국이 이제 쇠퇴하게 되면서 나머지 영토들, 오스만 제국이 차지하고 있던 영토들을 가지고 가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보스니아라는 지역을 오스트리아가 점령하게 되면서 이 세르비아의 불만이 되게 고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13년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해서 여기 사라예보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보스니아의 사라예보를 방문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의 민족주의자에게 암살당한 사건입니다. 이게 직접적인 이제 원인이 되는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황태자비가 죽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게 선전 포고를 하게 되고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아까 전에 여러분 뭐였어요? 여기 보면 삼국 동맹이잖아요. 삼국 동맹이 여기에 이제 붙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 이제 협상국 측이 붙게 개입하게 되면서 이제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이 전쟁을 하는 구도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일본이 영일 동맹에 따라서 협상국 측에 이제 가담하게 되는 거죠. 협상국 측 여기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 다음에 삼국 동맹은 어느 국가가 있었나요? 여기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도고이 이렇게 독이든 오이 이렇게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죠. 이 상황에서 영일동맹, 영국이 독해있는 영일동맹을 핑계로 일본이 협상국 측에 가입하게 되고 참호전이라는 것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해 줬었죠. 이렇게 참호를 파고 여기에서 총을 쏘는, 그러니까는 이렇게 상대방하고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이 계속 길어지면서 전쟁이 끝나지 않는 상태가 계속 된다라고 했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전세가 미국이 어디 측에 가담하게 되냐면 협상국 측에 미국이 가담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유리하게 협상국 측에 유리하게 전개가 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독일 지역에서 독일 내부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새로 수립된 임시정부가 점점점 수세에 몰리게 되니까 항복을 선언하게 되면서 1차 세계대전은 협상국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에서는 아까 여러분 이 위에 보면은 17년에 여기 보면 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러시아는 제1차 세계대전에 협상국으로 참전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이 러시아 민중들의 생활고가 점점점 심해지게 되고 이 러시아 내부에서 이 전쟁을 그만하자라는 그 다음에 황제가 있었거든요. 러시아 황제의 정치를 타도하자, 없애자라고 외치는 노동자 병사들이 소비에트라는 말이 이제 러시아어인데 우리말로 풀면 평의회가 되겠죠. 결성하면서 혁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차르 전제 정치, 그러니까 황제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임시 정부가 수립되는 게 3월 혁명입니다. 학습지에 선생님이 사건명으로 해서 정리를 잘 해놨으니까 교과서 보면서 학습지 옆에 펴놓고 같이 잘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 근데 이제 이 노동자 병사를 비롯한 러시아 민중들은 전쟁도 그만하고 혁명도 추진하기를 바랬는데 이 임시정부한테 근데 이 임시정부는 그런 것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개혁도 소홀히 하고 전쟁도 계속 지속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레닌이라는 사람이 볼셰비키를 이제 중심으로 무장봉기를 일으키게 되면서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1월 혁명입니다. 1917년 11월에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제 여기 잘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전쟁을 중지하길 바라니까 이 소비에트 정부는 독일과 단독으로 강화 조약을 맺습니다. 독일은 동맹국, 삼국 동맹이었고 러시아는 아까 협상 측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적대국이었는데 독일하고 강화 조약을 맺고 혼자 이제 맺은 거죠. 그러면서 전쟁에서 빠지게 됩니다. 아직 여전히 전쟁 중이었죠. 그렇게 되면서 국내 러시아 안에서는 이 레닌이 대지주의 토지들을 몰수해서 그리고 산업시설 등을 국가 소유로 하는 국유화 정책을 하게 되면서 사회주의 정책을 펼치게 되고 반혁명 세력,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혁명 세력들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한 후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즉 소련을 수립하게 됩니다. 1922년에. 그 다음 그럼 전쟁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파리 강화회의가 열렸다라고 했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고 나서 승전국과 패전국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패전국들에게 이제 뭔가 요구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승전국이 뭘 가져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전쟁 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파리 강화회의가 1919년에 열리게 되는데 이 회의, 파리 강화회의는 민족 자결주의, 국제기구 창성 등을 주장한 누구의, 이거는 중요합니다. 미국 윌슨 대통령의 14개조 평화원칙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14개조니까 14개의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나중에 여기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죠. 근데 이 14개조 평화 원칙, 그 다음에 이 회의는 승전국의 이익과 패전국에 대한 응징, 그것도 철저한 응징, 처절하게 아예 제기도 못할 정도로 철저한 응징을 내용으로 하는 베르사유 조약의 체결도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베르사유 조약을 맺은 회의였기 때문에 이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베르사유 체제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이 조약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국제 질서가 성립하게 되는데 이 윌슨이 내세운 민족 자결주의라는 게 뭐예요? 여기 5조에 나와 있죠. 모든 식민지 문제는 식민지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며 공평무사하고 자유롭게 처리하도록 한다. 자기 민족의 결정권을 스스로 민족이 가진다라는 원칙인데 중요한 거는 뒤에 거죠. 패전국의 식민지, 그러니까 어느 국가들에 대하겠어요? 독일이라든지 오스트리아가 가졌던 식민지에만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폴란드, 헝가리 등 유럽의 여러 나라는 독립했지만 대부분 아시아, 아프리카 나라,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대부분 누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냐면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미국, 심지어 여기 누가 나중에 일본, 이런 식으로 이런 나라들이 나라를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승전국의 식민지들은 독립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이 위에 국제 창설도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1920년에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연맹이 창설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국제연맹의 한계점이 밑에 나와 있죠. 미국, 러시아와 같은 주요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았다. 그 다음 침략 행위를 저지할 뭘 갖추지 못했다? 군사력을 갖추지 못했다. 뒤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국제연합, UN, 흔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UN이 생기게 되는데 이 UN과의 차이점으로 해서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베르사유 조약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제1차 대전의 승전국과 독일 사이에 맺어진 조약이고 독일은 모든 국의 식민지를 상실하고 군사력도 크게 감축하고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너무 그러니까는 이 독일에게 책임을 물고 배상금도 이 독일이란 나라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매기게 되면서 독일 국민의 불만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나치즘, 나중에 히틀러를 중심으로 하는 나치즘이 등장하는 토대가 되기도 하는 체제가 바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베르사유 조약으로 맺어진 베르사유 체제라는 거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이
미국과 일본이 부상하고 그 와중에 러시아의 사회주의가 확산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전후에서 이 미국과 일본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게 되는데 미국은 전후 최대의 채권국이 돼서 이때부터 이제 세계 경제를 좌우하게 되고 국제 질서의 재편을 주도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 대통령 윌슨이 주장한 평화 14개조 원칙이 그 대표적인 상징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 협상국으로 참전한 일본은 승전국이 되면서 중국 베이징 정부에 21개조 요구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승전국으로서 독일이 중국에 굉장히 많은 영토를 조차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독일이 중국에서 보유하고 있던 그 이권들을 승계를 하고 적도 이북의 독일령 섬들에 대한 지배권도 이때 보장을 받게 됩니다. 점점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게 미국의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 미국이 세력을 확장하게 되니까 미국이 일본을 제재하기 위한 하나의 회의가 워싱턴 회의입니다. 그러면서 회의 결과 일본은 산둥반도를 중국에 다시 돌려주고 칭다오에 주둔한 일본군을 철수시키고 군비 역시 축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고 이 회의 무슨 회의입니까? 워싱턴 회의로 성립된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워싱턴 체제로 갑니다. 보통 이제 워싱턴 회의가 1922년에 21년에 열렸으니까 1921년부터 워싱턴 체제라고 부른다. 그거를 잘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러시아에서는 레닌이 19년에 국제공산당 조직이 뭐예요? 코민테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각국의 노동운동가 식민지 해방운동 이거를 지원하겠다. 각 식민지들이 독립할 수 있는 걸 지원하겠다라고 선언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미국의 윌슨에게 실망한 패전국의 많은 나라들이 패전국의 식민지였던 아니 승전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많이 사회주의로 전향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1922년에 미국 중심의 워싱턴 체제에 반발하면서 극동인민 대표회의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보면 이제 여러 약소민족국의 지도자들은 소련의 지원을 기대하면서 극동인민대표회의에 참가하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동아시아의 사회주의 사상이 널리 확산이 되게 됩니다. 보통 보면은 1922년 이후가 되겠죠. 요 상황도 우리 식민 지배 배우게 되면서 치안유지법과 같은 것들과 관련이 되니까 요런 상황이 요 1922년 이후에 전개가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흐름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 일본이 21개조 요구했는 거 여기 보면 산둥 지방에서 독일이 차지하고 있던 이권을 일본이 획득한다. 그 다음 여기 어디예요? 남만주 내몽걸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리순 달인의 조차 남만주 안봉 철도의 기간을 연장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 시간이 좀 길긴 하지만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 다음에 학습지에 있는 내용 다시 요점 정리하면서 정리했으니까 흐름 이해 위주로 흐름을 좀 정리를 해서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